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섭다입니다. 지난번 스트리밍 할 때 제 기억으로는 금수저님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군웅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군웅. 군웅이 뭐냐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제 한양굿에서는 이 성주님을 강의하면서 군웅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여러 편이 있는데요. 아무튼 요만 가지고도 이해가 안 되셨든지, 어쨌든 이거는 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 여러분들이 제 생각과 비슷하다. 그래, 그놈 말이 그래도 좀 일리가 있다 하시는 분은 들으시고, 저 새끼 말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은 나가시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개소리 잔소리 털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하늘맞이라는 짝퉁들이 지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냥 내 얘기가 잘 됐다 잘못됐다 아가리를 털어대. 아무튼 저도 뭐 저 사람 얘기가 잘못됐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요 부분은 내 생각하고 다르고, 네 생각은 요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네 생각이 요게 내 생각하고 다르고 마음에 안 드니까 네 생각을 더 똑바로 밝히든지 아니면 아가리 닥쳐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제 말이 믿음직하고 쓸만하다 싶으시면 들으시고, 제 말이 귀에 거슬리고 밥벌어먹 처먹는데 지장이 있으신 분들은 나가세요. 아가리 털지 말고. 자, 그래서 특히 제가 명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명패라는 거는 이 이름이라는 거죠. 이름이고, 명이라는 건 하나의 명사라는 거예요. 명상. 이름을 지칭하는 말. 이름을 지칭하는 말은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 앞에 이름을 꾸며주는 수식어가 있어요. 수식어. 이걸 전문적인, 제가 좀 잘난 척을 좀 하잖아요. 전문적인 국어 용어로는 이 명을 우리가 체언이라고 그래요. 체언. 그 다음에 요거를 수식어를 용언이라고 그래요. 용언.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빼고 싶은데, 가끔 제가 조금 그런 하늘맞이 짝퉁들하고 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한마디씩 부연 설명하는 거니까 귀에 거슬려도 좀 들어주세요. 귀엽잖아, 하는 짓이. 그리고 정대감이 여러분들 보기에 조금 똘똘한 것 같잖아요. 그래, 이제 수식어가 붙을 수 있어요. 명사는 그 대표적으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키 큰 군인. 그럼 군인은 명사란 말이에요. 명사. 그래서 군인이란 말은 명패가 된단 말이에요. 명패. 근데 키 작은 군인 해도 명패가 되고, 잘생긴 군인, 못생긴 군인, 총을 든 군인, 대포를 가지고 있는 군인, 물에 빠진 군인, 수영을 잘하는 군인, 수염을 기른 사람, 그 수염도 지저분하게 기른 놈,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밥 처먹다 보면 밥풀이 수염이 걸릴 것 같은 새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라도에 있는 놈,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저 말할 때 입주둥아리가 실룩거리는 무당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할 수 있잖아요. 울산에 못생긴 무당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천에 잘생긴 법사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명사란 말이에요. 이게 또 어떤 놈들은 그러더라고. 목소리가 더러운 정법사 그런단 말이에요. 요건 명사고, 요건 앞에는 수식어란 말이에요. 수식어. 그래서 우리가 명패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장명가 법사가 하는 게 군웅, 별상, 벼락, 작두, 장군 이런단 말이에요. 이 장명을 더럽게 해가지고, 그때 군웅이나 별상이나 벼락이나 작두나 장군이나 이 중에서 장군은 명패란 말이에요. 그럼 작두 장군, 그러면은 작두를 타고 오시는 장군님이야. 그럼 벼락 장군, 그러면은 벼락같이 오셨다 이거야. 벼락같이 오셨다. 벼락을 손에 들고 왔다. 손 다 죽으려고. 별상 장군 하면은, 별상이라는 말은 특별하게 생겼다는 말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생겼다라는 말은, 이 별상이라는 말은 키가 크게 생겼다, 키가 작게 생겼다, 이런 말이라 했잖아요. 벼락이라는 거는 재빠르게 왔다는 거고, 작두라는 거는 아까 총을 들었다, 칼을 들었다, 군인이 총 든 군인, 칼 들 군인, 대포를 몰고 다니는 군인,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이런 말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군웅이라는 것은
군웅이라는 건 존사군자 수커둥자니까 군인으로 돌아가셨던 남자가 길거리에서 사고로 죽었던 이런 의미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군웅이라는 말은 이 한양구대서의 문서를 보면은 성주님이라 해요. 성주님. 성주군웅이라 해요. 성주군웅. 그래서 이 한양구대서는 다시 도당군웅이란 말이 나와요. 도당군웅. 그래서 한양구대서의 성주군웅과 도당군웅은 우리가 우리 집에 오는 이 길목을 군웅이라 한다. 길목을 이게 동쪽에서 오든 서쪽에서 오든 도로가 있든 없든 우리 집에 오는 길목을 군웅이라고 하고, 한양구대서의 선왕은 우리 집에 들어오는 문, 마을에서 마을로 넘어가는 경계선의 이 문, 출입문.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무당들이 선왕의 문을 열어라 그러죠. 그렇다고 이 문을, 여기에 우리 집에는 대문이 있지만 이 밖에서 들어올 때 여기에 문이 따로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이 선왕이라는 걸 문을 열어줄 수 있던 조상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조상님이. 이때 그러니까 군웅이라는 것은 혹시 뭐 사고로 죽었든 뭐 피 흘리고 죽었든 전쟁터에 나가 죽었든 군인으로 죽었든 남자로 죽었든 이런 의미란 말이야. 그래서 군웅 장군이라고 하는 거는 돌아가실 때의 모습이 좀 험하게 돌아가신 모습이다. 근데 이걸 다 조합을 하면은 돌아가실 때 험하게 죽은 특별하게 생긴 모습을 가진 양반이 벼락같이 올 때 작두를 손에 들고 작두를 타고 온 장군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거 없잖아요, 사실은. 그때 이제 명사라는 거다 했잖아요. 명사. 그러면은 군웅이나 별상은 명사가 아니고, 여기서 장군은 명사라 그랬죠. 근데 군웅 장군, 별상 장군, 벼락 장군, 작두 장군, 이거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거꾸로 장군 작두 잘 안 되죠. 장군 벼락 안 되죠. 장군 별상 안 되죠. 장군 군웅 안 되죠. 똑같아요. 보세요. 군웅 대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군웅 대신하면 우리가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신할머니가 비록 여자지만 조금 험한 모습으로 자살을 했다든지 몸에 죽었다든지 약을 먹고 죽었다든지 이런 할머니들이 대신할머니로 오실 때 군웅 대신할머니라 오신단 말이야. 그때 장군님도 군웅 장군이 되죠. 그러면 군웅 장군이란 말은 조금 험하게 돌아가신 장군님, 그 다음에 신장님도 군웅 신장이 가능하죠. 그럼 조금 험하게 돌아가신 신장님, 대감님도 돌아가실 때 지게다가 돈을 한 지게 짊어지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 나서 뻥 죽었어. 군웅대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대신 군웅 해봐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장군 군웅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신장 군웅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대감 군웅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별상 대신, 별상 장군, 별상 신장, 별상 대감 해도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별상이나 군웅이라는 용어는 명패가 아니라 수식어다, 수식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도 이름과 이름을 조합을 해보면 알아. 불사 대신 되죠. 대신 불사 가능하죠. 용궁 불사 되죠. 불사 용궁 안 되잖아. 그 용궁이라는 거는 수식어란 말이야. 그러면은 보세요. 용궁 대신 용궁 불사, 용궁 장군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신 용궁 안 되죠. 장군 용궁 안 되죠. 이 용궁이라는 거는 용왕이라면은 명사인데, 용왕이라면 명사인데, 용궁이라는 거는 바다라는 의미잖아. 바다. 그럼 대신 할머니가 용궁 대신이면은 바다에 가서 빌었든, 아니면 우물에서 빌었든, 아니면 우물에 빠져 돌아가셨든, 바다에 빠져 돌아가셨든, 그러면은 용궁 대신이란 말이야. 근데 또 할아버지가 만약에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 그럼 용궁 신장이란 말이야. 용궁 신장. 근데 신장 용궁은 안 되잖아요. 혹시 저기 하남 옆에 신장이라 있는데 신장에 우물이 있으면 신장 용궁이 되겠지. 그거는 신장에 있는 우물이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집 앞에 신장로 있죠. 신장로. 큰 길을 신장로라 하잖아요. 그 신장로에 비가 와서 물이 고여 있어. 그럼 이거 신장 용궁이지. 여기 군웅별상 벼락 작두 장군을 여름을 짓는
그 법사님은 그 집 앞에 도로가에 우물이 비가 오면 우물 고여 있으면 거기 신장용궁이니까 거기 가서 명패 하나 받아 오시면 되지. 그때 마찬가지 용궁장군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용왕장군은 안 되잖아. 왜? 명사끼리 부딪혔잖아. 그러면은 보세요. 다시 대감 플러스 장군하면 돼, 안 돼요? 대감 장군은 안 되잖아. 장군 대감 돼요,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용궁 대감 되죠. 근데 용왕 대감 하면 안 되죠. 대감 용왕 안 되죠. 대감 용궁 안 되잖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패라는 것들을 두 개를 조합시켜 보세요. 두 개를. 그러면 이것이 이름이 매끄럽게 나가는 거는 요거는 앞에 건 수식어고 뒤에 거는 명사라는 거야. 명패라는 거야. 근데 두 개가 부딪히면은 두 개가 수식어든지 두 개가 명패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쉽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군웅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냐. 이거는 누가 규정을 할 수 없어. 나는 군웅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으면 돼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군웅이라는 용어를 한양굿이나 전라도 식김굿이나 경기도굿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강원도굿, 경상도굿, 이북굿 하시는 분이 아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북굿, 강원도굿, 경상도굿을 제가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30년 동안 굿당에 다니면서 옆방에 군웅이라는 걸 푸는 많은 무속인들을 제가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군웅이 몇 가지가 있어요. 타살군웅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피군웅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두 가지잖아요. 타살군웅, 피군웅. 그때 타살군웅이라는 거는, 타라는 거는 때를 타자에 때를 타. 때를 타. 살이라는 건 죽인다는 거야. 죽인다. 한마디로 타살군이라면 때려 죽인다는 말이야. 때려 죽인다. 저도 요즘 때려 죽이고 싶은 놈들 많아요. 근데 참는 거야. 타살군웅을 치고 싶어 죽겠어. 아가리를 찢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근데 참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무시무시해. 타살군웅. 말은 좋죠. 근데 이걸 해석해 보세요. 때려 죽이는 군웅이야. 때려 죽이는 군웅. 그럼 때려 죽이는 타살군웅을 할 때, 때려 죽이는 대상물 있잖아요. 대상물. 소나 돼지나 닭이 때려 죽여야 될 대상물이잖아요. 그럼 이 때려 죽여야 할 대상물, 요 희생자, 희생, 요 뒤지는 요것들이 군웅은 아니잖아요. 그럼 요것들을 죽이는, 요것들 잡아 족쳐서 모가지를 비틀고 모가지를 따는, 요걸 죽이는 요분이 군웅이란 얘기잖아요. 요분이. 그러니까 요분이 군웅인데, 도대체 요분이 누구냐, 요분이 누구냐? 요분이 그러면 아까 얘기했는데 요게 신일까요? 신? 요분이 신일까요? 요분이 조상님일까요? 요분이 조상님일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군웅이라는 거는 명패가 아니라 수식어라고. 그럼 타살 군웅을 하는 조상님, 타살 군웅을 하는 신령님이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타살 군웅 장군이든 타살 군웅 신장이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요 신장이나 군웅이 붙으면 요거를 신이라고 그랬죠. 그럼 신이 내려와서 겨우 닭모가지나 비틀까? 어떤 신이 와서 그놈의 닭모가지를 비틀까? 난 참 그놈의 신 참 불쌍해 죽겠네. 그 땅마다 다니면서 닭모가지 비틀려면 바빠 죽겠네. 여러분들을 진짜로, 신은 하나잖아. 신은 무당은 강무당이고, 그러면 그 모가지를 비트는 신을 합의받아온 어떤 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봅시다. 피군웅, 그러면은 피를 흘리고 오는 군웅일까요? 피를 흘리게 만드는 양반이 군웅일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여기 오늘 팔이 잘렸어. 금이 갔어. 여기에 피를 뚝뚝뚝뚝 흘려. 그럼 내 손으로 내가 했으면은 내가 가해자죠. 내가 내 손으로 하지 않으면은 누가 했으면은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피군웅을 지금 치고 있는 양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치고 있는 양반. 아니면 피를 흘리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 그럼 이 선지피가 피군웅일까요? 아니죠. 선지피를 뿌리는 누군가가 신이 있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잘 보세요. 특히 나는
내 말이 맞다가 아니라 진짜로 그 땅에서 이 피구농을 치고 계시는 군웅풀이 전문 선생님들 있잖아. 솔직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다 알잖아. 그리고 지금 이걸 직접 하시는 분들 보는 분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선지피를 물었다 뺐다 물었다 뺐다 하면서 표정을 보면 내가 아이고 그래 죽겠어 구역질러 죽겠어 이런 표정이야. 여러분들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잖아. 그 막 선지피 막 비빔밥에서 막 꼭 콩나물 대가리 막 넣고 그가 하면은 막 얼굴이 진짜로 내가 진짜 이 집까지 하고 살아야 되나 이 표정이 막 역력해.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로. 양심을 걸고 똑바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 그래 피구농 치면은 일당이 세. 돈 많이 줘. 그리고 끝나면은 막 소주를 헹구고 막 입 헹구고 막 그 옷에 묻은 거 다 드라이하고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거 진짜로 선지피에 달아야 돼 놓고 그거 막 진짜로 먹어본 양반 있으면 나보자고 한번. 아니 과거에 나 때만 해도 우리 선배 때만 해도 그거 진짜로 먹고 잡수시는 분 많았어요. 근데 이게 한 10년 전부터는 먹는 흉내만 내지 입에다 치라고 떡칠만 하지 먹는 무당 내가 하나도 못 봤어. 왜 옛날에 그 할머니들은 그걸 믿었거든 진짜로. 내 몸에 그분이 실리면 먹어야 된다고 믿었거든. 근데 지금은 쇼들만 해. 그때 누구 말이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여러분들 생각에 저 무당이 지걸 전자 먹으면서 그걸 먹는 신이 왔을까? 라고 의문을 한 번도 안 가져보셨냐고요. 가져보셨을 것이고 지금 그걸 먹는 흉내를 내고 있는 그 당사자 분들도 내가 이거 지금 쇼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야. 에이씨 내 진짜 벌어먹기 살기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매일 밤 그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럼 선지피를 사고나 객사로 해서 내가 피를 지금 뚝뚝 흘리고 대가리가 깨져서 죽은 이 조상님이 피구농을 치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은 이 신이라는 양반이 이렇게 이 양반을 이 조상님을 대가리 깨지게 피게 만들게 칼로 잘라서 피가 나게 했던 이 신이라는 양반이 이 조상을 데리고 놀면서 피구농을 푸는 걸까요? 어느 분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요 양반이다 요 양반. 사고 나서 죽고 목매달아 죽고 약 먹고 죽은 이 양반이 옷을 들고 내가 피구농이다 내가 구농 부려왔다 내가 그냥 너를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한다 내가 널 죽여버리려고 왔는데 내가 이 선지피 한 그릇 먹고 내가 물러가지마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이북굿이나 강원도굿이나 경상굿을 하시는 분들이 그 구능풀이 하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봐. 원리를 한번 생각해봐. 그 선지피다 대가리 담그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국은 여기 한 손에 조상옷이 들려있어. 그 조상옷을 들은 그 양반이 남자일 경우도 있고 여자일 경우도 있고. 근데 사연을 들어보면 90%는 젊어서 청춘의 사고로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사고 대가리 깨져 죽었든지 물에 빠져 죽으면은 용궁사실구농이라고 또 하더라. 용궁구농. 근데 주로 약을 먹고 목을 메고 자살하고 손을 긋고 이런 분들이 그 대상인데 그때 이 조상님이 이 선지피를 먹을까요? 이 조상님을 데리고 갔던 그 신이 먹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먹을 것 같아? 둘 다 안 먹어 내가 보니까. 둘 다 안 먹어. 누가 먹어? 무당이 먹는 칙을 한다고 무당이. 이거 정답이잖아 이거. 그럼 이 무당이 군웅인가? 이 무당이 군웅인가? 이거 정답이잖아요 사실은. 아마 또 이 방송을 지금 경상도꽃, 이북꽃, 강원도꽃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또 날 또 잡아먹으려고 하겠지. 그럼 내가 군웅이야. 그럼 당신들이 군웅이야. 나 인형이라 만들어놓고 피구농 쳐. 내 아가리 닥치게 만들려면은. 근데 이거 사실이잖아 진짜. 대한민국 무당들이 이 생각을 안 해보고 앞으로 군웅을 푼다면은
이건 전부 다 쇼맨이 들어가, 쇼맨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피군용을 치고 사살군용을 칠 때 타살군용을 치면 이 닭이 군용이냐고, 소가 군용이냐고. 닭소 돼지는 이 탓을 때려 맞아 죽는 대상물이잖아요. 그러면은 피군용을 칠 때 선지피를 물고 사고 나서 객사나서 이 죽은 이 양반들이 그러면은 군용을 치겠냐고. 그럼 나중에 닭이 와서 군용 쳐야 되네. 그럼 모가지 삐뚤어 죽은 이 닭이 와서 군용을 쳐야 되죠. 그럼 닭털 갖다 놓고 해야지. 닭껍질 벗겨놓고 하든지, 아니면 소가죽을 걸어놓고 하든지, 아니면 돼지 가죽이 없으면은 돈피 구두라도 하나 갖다 놓고 군용 쳐야지. 그럼 이렇게 죽은 소, 돼지, 닭이 군용을 쳐야 맞잖아요. 여기서 사고 나서 대가리 깨지고 목 매달고 약 먹고 피 흘리고 죽었으면은 이 양반들이 조상옷을 놓고, 이 양반들이, 아니 그럼 이 양반들이 왜 지금 대가리 깨져 죽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서 선지피를 내가 먹고 있어야 되냐고. 만약에 이 양반이 여러분 조상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오빠든 여러분의 삼촌이든 여러분의 아버지든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죽어도 내가 만약에 용호해드리면 그렇게 할까? 하겠어요? 안 해요. 이게 제가 이북굿을 그래도 30년 전부터 옆에서 보아왔는데, 그 당시에는 군웅이라는 용어가 그냥 의미상으로 있었어. 의미상으로 있었고, 이 타살 군웅을 할 때는, 타살 군웅의 의미는 과거에는 어떤 개인 한 사람이 운이 안 좋다든지, 이 사람이 죽을 똥 말똥하는 그런 운에 들었다든지 하면은 소나 돼지나 닭을 대신 죽여서, 이걸 우리 무당들이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용어로 대수대명이래. 대수대명. 대수대명의 한 가지 방법으로 소를 죽이든지 돼지를 죽이든지 닭을 죽이든지 해서 그 나라는 인간 대신에 누구 하나를, 어떤 동물 하나를 죽임으로 인해서 그걸 내 대신 대수대명 친다. 대수대명. 그래서 제물로 바친다. 그래서 희생이라고 그래. 희생. 근데 희생이라는 말에는 원래 이 소자가 들어가요. 소자. 희생이라는 말은 이 소자가 들어가. 원래 소를 가지고 소를 바쳐서 의로운 삶을 산다는 거야. 이게 의로운 자고 뜻이 자고, 요거는 목숨 생자, 살아있을 생자. 그러니까 소를 바침으로 인해서 의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게 희생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 내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가 지가 죽음으로 있으면서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구해준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이게 희생이라는 것이 동양문화권에서는 희생이 소를 바치는 거야. 근데 이제 중동문화권으로 가면은 양을 바친단 말이야. 양을. 그래서 요즘은 희생양 그러는 거야. 희생양. 양을 제물로 바친단 말이야. 저기 알람 있는 데 가면 다 양을 바치잖아요. 양을. 그리고 거기는 기후가 건조하니까 소를 키우기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을 키운단 말이야. 물 없이 건초가 있는 데서만 잘 사는 양을. 그러니까 저 몽고 같은 데도 대초원에 가면은 양을 키우는 데가 있고 술록을 키우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이 동양문화권 중국이나 한국 여기서는 농경문화니까 소를, 그러니까 소가 사실은 우리 농사를 짓는 집안에서는 사람 다음으로 귀한 거거든. 나한테 정말로 지금도 소 한 마리가 거의 700만 원, 1,500만 원까지 가잖아요. 그 비싼 거를 잡아서 신에게 바칠 때는 피 같은 마음으로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소를 함부로 잡는 것이 아니라 옛날엔 소 잡는 것은 거의 국가적인 행사에서는 소를 잡아요. 그래서 지금 저 전농동에 가면은 선농단이라는 게 있어. 선농단. 전농동에 가면 전농동이라는 건 또 전농동 농사지는 이 전농동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하면 선농단이라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선농단이라는 단.
근데 이거 그렇지 잘 쓰죠. 선농단이라 했는데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먼저 제를 지내는 단이 선농단이야. 그래서 전농동이라네. 전농동. 저 청량리에 더 가면. 그래서 이 선농단에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 소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나눠 먹기 위해서 탕을 끓여 먹는 것이 선농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설렁탕이 된 거예요. 설렁탕이. 설렁탕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그 소를 국을 끓여서 나눠 먹은 것이 설렁탕이 됐다는 거예요. 소 한 마리 잡는다는 게 지금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를 잡고 이 닭을 잡고 돼지를 잡는 것은 그것은 소나 닭이나 돼지가 이것이 무슨 뭐를 없애주는 것이라 소나 돼나 닭은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인간의 목숨을 연장되는 수단으로 썼지 이 조상님이 자기 한풀이를 하겠다고 내가 목 매달아 죽었으니까 오늘 내가 닭을 잡아가야 돼 이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야. 내가 목을 매달아서 피를 흘리고 근데 목을 매달으면 피는 안 흘린 것 같은데 교통사고 나서 대가리가 깨졌으면 피는 흘려도 목을 매달으면 피는 안 흘리는데 그럼 거기는 선지피를 놓는 게 아니라 밧줄을 갖다 놓고 풀어야지. 맞죠? 응. 물에 빠져 죽었으면은 거기다가 저기 욕조에다가 무술 받아서 냉탕 온탕을 만들어 놓고 구슬해야지. 근데 물에 빠져 죽었는데 왜 선지피를 갖다 놓고 하냐고. 이게 우리 무당들이 지금 그 행위를 하시는 분들을 모두 다 잘못됐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타살군ung, 피군ung을 푼다면서 하시는 분들이 똑같아. 보니까 옆에다 소주 한 병 갖다 놓고 이팩을 누굴 생수 한 병 갖다 놓고 요즘은 선지피 그거 먹는 신용하기 어려우니까 아주 머리들을 썼더라고요. 간 삶아놓은 거 이렇게 다져가지고 거기다 옆에 갖다 놓고 선지피는 우거우거하다 옆에 탁 뱉고 간 삶은 거 하나씩 씹어 먹으면서 하더라고. 그거 쇼잖아 그거는. 거기다가 이제 행골물 갖다 놓고 이제 또 비유가 좋고 하시는 분들은 간혹 먹으면은 그 혹시 잡균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소주를 좀 마시더라고. 소주. 소주 마시면 그 안에 입안도 이제 헹궈지고 또 정신도 내라깨라라 하니까 먹어도 좀 덜 지저분한 느낌이 들고 이 군웅이라는 것을 저도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약구대에서는 성주거리에서 살안전 오신 군웅, 상살바다 오신 군웅 이때 우리 집에 성주님이 오시는 과정의 길목을 얘기하네. 길목을 얘기하는데 이 길목이 마치 용처럼 생겼다. 용처럼 생겼다 해서 안전거리에서는 철룡경이라는 게 철룡경. 그래서 이 용처럼 생기죠. 맥이 왼쪽으로 오른쪽 뻗어 있다 해서 좌청룡 우백호라는 거예요. 그 좌청룡 우백호가 나란히 붙은 우리 집을 여기를 명당이라는 거야. 그 명당 자리는 마치 여자의 다랭이 사이에 이렇게 앉아있는 요 자리가 명당이라는 거예요. 무슨 명인지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아시겠죠? 뭐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군웅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근데 제가 과거에 30년 전, 50년 전 이북굿, 강원도굿, 경상도굿을 하신 선생님들의 문서를 보면은 그 문서상에도 군웅이라는 분이 대충 이런 의미로 돼 있는데 그 문서에 또다시 하나가 변형돼서 나온 것이 사냥거리라는 게 나와야 돼요. 사냥거리. 그래서 이북굿 하시는 분들은 요거 많이 하시죠. 사냥을 가세 뭐 하죠? 화살 전능을 높이 들고 사냥을 가세 하죠. 근데 이 사냥을 가면은 도대체 굿하다 말고 뭐 꿩사냥을 가고 무슨 말일까요 이게? 예? 그러니까 소나 돼지나 닭을 지금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냥을 간다라고까지 발전을 하는 거야. 용어가 뭐 굿하다 말고 뭐 토끼 사냥 가고 꿩사냥 가서 그 집에 뭐 꿩을 갖다 줄 거야 뭘 갖다 줄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무당 경력이 20년 30년 되신 분들 혹시 주변에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도 충청도나 전라도 경상도에 오래된 굿당에는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있어요. 요게. 화살과 활이 있어요. 화살과 활. 화살과 활이 왜 굿당마다 빛이 돼 있을까요? 그거 보신 분 있죠?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보신 분 있죠? 화살과 활이 있단 말이야. 왜 있었겠어요? 여러분들이 무당들은 잘 쓰지 않아요. 철학가라는 사람이 많이 써. 근데 무당들로 간혹 야 너 좀 올해는 살이 좀 있다. 주당살이 있고 상문살이 있고 너 과부살이 있다. 이러면 살이란 말이야. 살. 이 살이 이렇게 쓰는 살이 있고 이렇게 쓰는 살이 있고 두 가지 살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거나 다 살이란 말이야. 살. 그러니까 활로 이 화살을 쏘아서 전리 날려버림으로 인해서 이 오늘 굿하는 사람의 살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지금 그거 그렇게 하면은 믿을 사람이 있어 없어요? 대한민국 지금 현직 무당 중에. 과거에 30년 50년 전에는 그렇게 해도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초창기 굿하러 가면은 굿하다 말고 중간에 신장거리 대감거리 하면서 활을 쏴야 돼. 저 굿당 밖으로 활을 막 쏴야 돼. 근데 이 활이 성능이 별로 안 좋아요. 성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여기가 실로 하나 해놓으니까 화살을 쏜다고 팅팅이면 요리 뚝 떨어져. 요리 저 문 밖으로 나가면 좋은데 잘 안 나가. 활이 워낙 엉성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건 하나의 상징으로 살을 푼다고 화살을 쏘아야 되는 것 같은 의미로 이 소나 돼지나 닭을 잡는 것처럼 사냥을 한다. 그래서 무당 군문서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어굿자 오늘 이정성을 받으시고 암흑의 가중에 인사냥 전실물 거두어 주시마 그래요. 그 말은 뭐 인사냥이라는 건 집안에 사람이 죽는 일을 인사냥이라고 그래. 전실물이라는 거는 돈전자에다가 일을 실자 실물이라는 거지. 돈을 잃어버린다. 오늘 이정성을 받으시고 인사냥 물려 주시마 전실물 거두어 주시마. 그때 인사냥이라. 인사냥 사람이 죽는 거 우리 집안에 사람이 죽는 거 이걸 인사냥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인사냥을 이 집안에 인사냥이 일어나지 않으려니까 상징적으로 바깥에 있는 토끼나 노루나 사슴이나 요런 걸 내가 대신 사냥을 가서 잡아서 요런 것들을 죽임으로 해서 니네 집에 사람이 죽는 걸 막아주겠다. 거기서 그럼 여기까지 사냥을 나가려면은 요 사냥을 가야 되는 요분이 조상님이든 신령님이든 요분이 산으로 들러 떼다니기가 귀찮으니까 그러지 말고 집에 있는 소나 돼지나 닭을 잡자. 그래서 요것들을 잡는 것을 타살군웅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것들 잡다 보니까 피가 나오죠. 그 피가 나오니까 피군웅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요 타살군웅 피군웅이 섞이니까 그저 선지피나 갖다 놓고 사고나 객사나 이렇게 죽은 양반들을 군웅을 푼다는 명목으로 내가 목을 매 죽은 누군데 내가 오늘 이 선지피 비빔밥 한 그릇 쳐 잡수시고 너한테 내가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었던 마음을 걷고 가마. 요게 타살군웅의 원리잖아요. 왜 하는지는 지금까지 몰랐지만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말이 먹힐 것 같죠. 근데 요 당사자 사고 나서 죽었던 객사로 죽었던 이 조상님이 이 조상님도 여러분의 가족이고 이 조상님도 여러분의 조상님인데 특히 이 조상님이 여러분의 오빠나 여러분의 언니나 여러분의 누나나 여러분의 아버지나 엄마라면 다른 분들은 저 안에서 맛있는 떡, 과일, 고기, 반찬, 전 부침개 잡수시는데 이분들은 왜 여기서 거지 발사기 같은 선지밥 비빔밥을 먹어야 될까? 이거는 아니라고 본다. 아무튼 그것이 기다 아니다는 저를 말 못해요. 대신에 군웅이라는 의미를 한번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어떨까 해서
우리 금수저님의 질문에 다시 한번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그다음에 문자로 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직까지 머리가 그렇게 녹슬지 않았어요. 어지간하면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제가 대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며 그때 그 질문과 그 당시에 주제와 가급적이면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지금까지 혹시 질문하셨는데 대답을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 번이라도 올려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많이 보십시오.